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거기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 한마디.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방향을 딱 정해버린 그런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죠. 이게 결국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결제형 토큰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그런 신호로 읽히는데요. 왜 정부는 이자 지급을 막으려는 걸까요? 네,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고 우리는 뭘 알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투자나 예금 수단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제 그리고 정산 이걸 위한 도구로 딱 규정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딱 결제 수단 이렇게 못 박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자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는 속도도 좀 빨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였네요? 굉장히 빠른데요? 네. 시행령 같은 후속 작업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법안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번엔 좀 잘해줘. 확실히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할 거냐.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금융위 부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보면 아무래도 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모델에 좀 무게가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요? 네. 아무래도 안정성 때문이겠죠? 반면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렇군요. 그럼 키워드가 이자 금지, 결제형 토큰, 그리고 은행 중심 발행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정책적 목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6가지나요? 네. 가장 큰 그림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결제 인프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금지하는 건데요. 금융 안정. 네. 첫 번째 이유는 허가받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자 금융이요? 네. 이자가 지급되면 이게 사실상 은행 예금이랑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금융당국 감독 밖에 있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유럽연합 EU의 미카 법안도 전자화폐 토큰이나 자산 중거 토큰에 이자나 유사 혜택 주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결제 수단 성격만 남기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없는 은행처럼 되는 걸 막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인출 사태, 즉 뱅크런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뱅크런 리스크. 네. 높은 이자를 막 주겠다고 경쟁하다 보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준비금을 좀 더 위험하게 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겠죠? 수익률을 높여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익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거나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투자한다던가 이러면 작은 충격에도 준비금이 부실해질 수 있고 대규모 환매 요구, 즉 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할 때 보유 기간이나 금액, 시장 가격 이런 거랑 연동된 어떤 형태의 수익 지급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는 결국 위험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원래 목적인 결제 토큰 역할에 딱 집중시키려는 겁니다. 투자 상품으로 오인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본질을 지키자. 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가치는 사실 가치 안정성이잖아요. 1달러는 1달러, 1원은 1원.
근데 여기에 이자가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안전한 결제 수단보다는 이거 고수익 투자 상품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영국 금융당국도 준비금 우용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걸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제3자를 통한 우회 지급까지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좀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유지하고 기존 금융 중개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통화 정책이랑도 관련이 있군요. 네, 만약에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막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거 옮겨갈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은 이자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은행은 대출해 줄 돈이 줄어들고 대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그 효과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아,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니까요? 네, 미국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형으로 딱 규정하고 이자 지급 금지를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안정까지 고려한 거군요. 그럼 다섯 번째는 역시 소비자 보호 쪽일까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자 오인 및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불안전 판매요? 네, 연 X% 수익률 보장, APY 5% 이런 광고 문구들 있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위험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발행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준비금이 부실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오해를 낳는 마케팅을 그냥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EU 미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자 성격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뭔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규제 수준이 다른 영역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 우용 수익을 직접 이자로 주지는 못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런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영국 제안에서도 이런 우회 경로 차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아하,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네요. 단순히 이자 주지 마라가 아니라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통화정책, 또 규제 회피 방지까지. 정말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요국들의 규제 방향은 한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고 이자 지급을 금지해서 투자 상품화를 막으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이 있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EU의 미카는 물론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역시 이자 지급은 금지입니다. 특히 홍콩은 준비금 요건이나 상환 보장, 공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홍콩이 원래 금융규제가 깐깐하죠. 네. 그리고 영국 금융당국도 준비금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미국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번 발표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딱 없어지고 결제 기능만 남는다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은행 역할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은행 컨소시엄 모델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자 없는 결제형 토큰이라는 틀 안에서는요. 아무래도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효율적인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이 최우선이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가진 경험과 인프라가 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주도하거나 혹은 은행과 핀테크가 협력하는 모델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금융당국이 은행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듯한 신호를 보낸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든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 예금을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토큰이라는 선을 넘어서 높은 이자로 무기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영역을 넘보려고 한다면 그 즉시 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바젤 규제 같은 건전성 규제, 자본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이다라는 이번 발표의 기본 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아, 선을 넘으면 그냥 은행법 적용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군요. 그렇죠. 결제 토큰이라는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이걸 굳이 보유하거나 사용할 유인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방법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리, separation입니다. 분리요?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와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활동,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나요?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자 없이 그냥 순수하게 결제, 그리고 가치 저장, 이 기능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지갑 속 현금처럼요. 네, 결제 기능. 그리고 둘째, 수익 창출은 스테이블 코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금융상품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명확한 설명을 듣고 또 위험성을 인지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네.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이나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 아니면 펀드, 요즘 이야기 나오는 증권형 토큰, STO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커스터디 계좌를 통해서 MMF를 중개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까 연구관에서도 나왔지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에서 나온 수익을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네, 반드시 별도의 상품 가입 절차, 그리고 투명한 고지 절차를 거친 후에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자가 쌓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 측면에서 상상을 좀 해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디지털 지갑 앱이 있다면 앱 상단에는 결제용 KRW 스테이블 코인 잔액, 무이자 이렇게 표시되고 그 아래쪽에 수익 만들기라든지 투자하기 같은 별도 메뉴가 있어서 그렇죠. 사용자가 원할 때만 그 메뉴를 클릭해서 추가 인증 같은 걸 하고 상품 설명을 하기만 후에 예금이나 MMF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그러식이 되겠네요. 네, 정확히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무이자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예전에 일부 서비스에서 했던 것처럼 자정마다 자동으로 남은 돈을 MMF 같은 곳으로 싹 옮겨서 이자를 주는 수입 기능 같은 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스윕 기능은 안 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각 상품의 환매 조건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스테이블 코인과는 명확히 분리해서 제공해야 하고요. 아하, 결국 스테이블 코인 지갑 안에 결제용 칸과 투자용 칸이 나뉘고 그 두 칸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격이 딱 세워지는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구체화될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나올 규제 내용을 보실 때 어떤 점들을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하고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가지요? 첫째는 당연히 이자 및 유사 혜택 금지입니다. 직접 주는 이자뿐만 아니라 포인트나 리워드 같은 모든 형태의 우회적, 간접적 혜택 제공이 금지될 겁니다. 네, 이건 확실하군요. 둘째는 준비금 요건 강화입니다. 100%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 구성 자산도 현금이나 초단기 국채처럼 아주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매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 완충 장치, 버퍼 마련도 요구될 거고요. 준비금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해지겠네요. 세 번째는요? 셋째, 상환권 보장입니다. 사용자는 언제든 원하면 1:1 액면가 그대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없이 상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주 극심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상환 한도를 둔다거나 하는 안정화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 사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스테이블 코인과 그 기초가 되는 준비금은 발행사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해서 은행이나 신탁사 같은 곳에 보관, 커스터디, 세그리게이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행사가 혹시 파산하더라도 사용자 자산은 보호받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파산절연, 뱅크럽시 리모트니스라고 합니다. 파산절연, 발행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네요. 5번째와 6번째는 발행사나 거래소에 대한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5째는 발행사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라든지 또 준비금을 담보로 다른 위험 투자를 하는 행위, 즉 재담보, 리하이포테케이션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이 요구될 겁니다. 재담보 금지. 네. 6째는 거래소 역할 제한입니다. 발행과 유통, 즉 상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거나 아주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는 발행인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지갑 보안 등급제 같은 조치도 검토될 수 있고요. 마지막 2가지는 뭔가요? 7째는 자금 세탁 방지 AML 강화입니다. 트래블 룰 준수는 이제 기본이고요. 의심스러운 주소는 차단하고 블랙리스트 연동,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실물자산 RWA 연계나 외화 환전 경로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ML은 계속 중요하죠. 네. 마지막 8째는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APY 같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표준화된 공시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될 겁니다. 와, 정말 촘촘한 규제망이네요. 이자 금지부터 시작해서 준비금, 상환권, 분리보관, 발행사 건전성, 거래소 역할 제한, AML, 소비자 보호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말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이자 없는 결제 토큰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할 것이며 수익 추구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선택에 따른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금융상품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결제와 수익 추구의 철저한 분리. 이것이 앞으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방향성이 되겠군요.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의미하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즉 이자 없는 결제 토큰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정책의 큰 방향은 제시되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틀 안에서 어떻게 좀 혁신적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또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주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